자, 우리가 이제는 좀 어떤 함수와 방정식의 위치 관계가 메인이었으면 이제는 되게 좀 중요한 파트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겁니다.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얘는요, 앞으로 우리 그 미나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은 그대로, 문제 표현상 그대로 졸업할 때까지 써먹어요. 예? 근데 되게 좀 어려워질 거야. 근데 지금은 좀 쉬워. 근데 좀 잘 보셔야 돼. 고1 때 과정부터 좀 잘해놔야 나중에 학년 올라가도요, 충분히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최대 최소가 뭔지는 알지? 그 얘기도 해줘? 아니요. 오, 확실해? 네. 아 진짜. 우선은 그럼 요거만 언급해.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그걸 제발 명심해. 무슨 값이냐면 y의 값이야. 결국 fx의 값입니다. 함수값에 대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이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본론 들어갈게. 최대 최소 문제는 유형을 좀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 최소 문제 나오잖아. 우선 무조건 그 생각부터 해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그냥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찍어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이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야, 그럼 봐봐요. 근데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뭔 얘기냐면 첫 번째 유형, 이렇게 유형이라고 해줄게요. 첫 번째는요. 근데 아마 요 표현이 너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뭐냐면 정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한 이 정의역은 아마 지금 원래는 옛날에는 중학교 딱 들어가면 처음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거든.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워요. 근데 또 고등학교 초반엔 또 안 배워. 나중에 배워. 이게 정의역이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 이 정의역이라는 것 자체는 얘는요 이걸 의미하는 거야. 별것도 없어. 어떤 x의 범위가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가 어떠한 x가 이 범위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 범위가 안 나왔어. 그냥 식만 덜렁 나와갖고 이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에 나온다고요. 오케이? 정의역은 그냥. x의 범위야. 근데 그건 내가 바로 해줄 거야.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가지라는 게 첫 번째 유형은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존재할 때? 정의역이 존재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항상 모든 문제를 볼 때 어떤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느냐, 이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느냐를 딱 보고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봐봐. 정의 존재하지 않잖아. 내가 요거 좀 빨리 푸는 거 알려줄게요. 요럴 때는요, 우선 요거 해법이라고 해놓고 설명을 해줄 거야. 요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 뭐가 되느냐. 잘 봐. 그리고 수학에서는 보통 최대값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대문자 m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max. 오케이? 최소값은 보통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소문자 m 씁니다. min. 오케이? 몰라도 돼요. 하여튼 문제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봐봐. 최대값은 어느 때가 최대값이 되냐? 어떤 값이 되냐? 무조건입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무조건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에요. 꼭지점에 y좌표가 최소값이에요. 자, 이거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요거 이제 그래프를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y축은 뭐 여기 있다 칠게 그냥. 오케이? 근데 2차 함수가 뭐 요렇게 된대. 오케이? 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일부만 그려서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면 요 오른쪽 끝이랑 왼쪽 끝이 계속 올라가겠지. 야,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요 최대값은 존재하겠어, 안 존재하겠어? 안 존재해. 왜? 계속 커지니까. 그 대신 계속 커지긴 하지만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안 작아지는 이 지점이 있지. 이 지점이 바로 어디겠어? 상식적으로. 꼭지점의 y좌표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또는. 둘 다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죠? 야, 그러면 반대 상황도 여기다 한꺼번에 그려볼게. 어떤 2차 함수가 채굴창에 음수를 해갖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어. 여기도 계속 내려가죠. 여기도 계속 내려간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무슨 값밖에 존재하지 않아? 최대값. 그렇지. 그리고 그 최대값의 실체가 뭐야? 꼭지점의 y좌표라고요. 무조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 정역이 존재하지 않잖아? 2차 함수야? 최대 최소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그냥 그래프 그리필도 없고 뭐만 찾으면 돼? 꼭지점만 찾으면 돼. 존나 쉽잖아. 이해가지?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 가끔 나와. 근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그게 양수면 아래로 되니까 그러면 최소가. 그렇지. 음수면 최대값. 그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양수면 최소, 최고창이, 음수면 최대. 그럼 내 또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한 땀 한 땀 다 외웠어. 너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울 공식이 그럼 23만 가지가 되는 거야. 개뻥이야. 몇 개인지는 나도 못 세봤죠. 하여튼 많아. 23만 개.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냥 떠오르는 숫자 그냥 주둥아리 씨부리. 자 볼게요.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 또 영상에 또 페어런츠들이 또 분명히 경고 있습니다. 네, 몰래 볼게요. 딱 전화 꺼요. 자, 봐봐. 이해 가죠? 오케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이렇게 상상을 자꾸 해보라고요. 이해가지? 오케이? 야, 그러면 내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요거죠. 유형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하는 거? 정의역이 존재할 때입니다. 존재할 때. 그러니까 뭔가 x의 값의 범위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내가 이것도 해법을 할게. 근데 해법이 조금 뭐 빨리 푸는 게 아니고 이 해법은요 무조건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 판단해 주셔야 돼요. 판단.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판단. 자, 잘 봐요. 요것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안 넣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야, 그리고 이거는 좀 보조적 지표로다가 이게 자꾸 얘기하지만 대칭축을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칭축을 잘 사용할 줄 알면요 답을 빨리 낼 수도 있고요 되게 중요한 정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도 무조건 찾아놓고 얘기해. 대칭축이 이쯤에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할 거냐면 어떤 이때 정역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이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쭉 있는 거야. 근데 알파가 예를 들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요점에 알파가 있어요. 베타는 이쯤이래요. 그럼 요 사이에 대해서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다 있는 게 아니고 x인 이 범위에서만 2차 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요 안에서만 이 제한 범위가 정역이 있으면 그럼 이런 데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지? 그러면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저렇게 존재를 하는 거야? 아니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만 그 범위가 아니야.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정역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판단해 주라는 거야. 원래 2차 함수는 있는데 그렇지. 거기서만 판단하는. 이해가지? 근데 내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만 이게 존재한다고 보시고 이거는 보면 안 돼. 오케이? 야, 그럼 잠깐만.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은 어디겠니? 요거죠. 그렇죠. 알파를 넣었을 때 이제 x에다가 얘가 최소. 제일 큰 건 어디니?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바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야, 그런데 봐봐. 내가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2차 함수가 또 이렇게 그려져요. 이쁘게. 대칭축이 이쯤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번엔 알파가 어디냐면 한 요쯤 잡을게. 베타가 어디냐면 이쯤 잡을게요. 오케이? 그럼 너는 어디만 봐야 돼? 이 알파와 베타 사이 구간만 봐야 돼. 오케이? 그럼 제일 높은 건 어디니? 베타. 그렇지. 베타 넣었을 때지. 여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요때가 최대지. 최소는 어디니? 그렇지. 꼭지점에 y좌표지. 오케이? 야, 무슨 얘기를 그러냐면 봐봐. 이게 보면 여기 꼭지점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는 요 끝머리 이런 것들 나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경계값이라고 얘기해요. 끝머리 저 x의 값의 범위에 대한 끝머리 값을 넣어서 비교하면 돼. 그냥 요령으로 얘기하면 굳이. 그런데 이 알파 베타가 꼭지점을 포함해. 그럴 때는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프 그려갖고. 그러면 최대도 마찬가지야. 잘 봐라. 꼭지점은 바로 판단돼. 근데 최대가 야 이거 내가 그림 이쁘게 그려서 그렇지. 너희들이 그림 이상하게 그리잖아 보통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봐봐 막 원래 시집은 이런데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대충 잡았고 막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거야. 대칭 축으로부터 생각을 해봐. 이게 대칭 구조잖아. 이게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되겠어? 높이 대응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막 예를 들게요. 이건 예입니다. 뭐 얘가 3이에요. 근데 얘가 2래요. 근데 얘가 5래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3에서 2 사이의 간격이 1이었잖아. 3에서 5 사이의 간격이 얼마니? 2지. 이 간격이 더 머니까 더 어디에 대응되겠어? 높이 대응된다고. 이런 것들로 판단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근데 저 1이랑 2는 사이 거리인 거예요? 야, 그렇죠. 요거는 요 간격. 요거는 3과 5 간격. 내가 임의로 잡은 숫자. 이해 가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최대 최소 문제. 별거 없죠? 네. 그래프만 정확히 그리고요. 높낮이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는 모든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 정역이 존재하느냐 않냐부터 봐. 정역이 존재하면 그래프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역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경계값 비교하면 된다. 경계값이 뭐라고요? 내가 전문용어 썼지만 경계값 비교했대. 큰일 날 뻔했네. 정역이 안 존재해. 뭐가 무조건 최대 최소다? 꼭지점의 y좌표. 하나는 없고 하나만 있는. 그렇죠.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 안 물어봐. 둘 다 물어볼 리는 없어. 이해 가지?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냐면 이게 근데 이거는 내가 설명 여기까지만 할 거야. 좀 이따 문제 풀 때 좀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 풀면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요. 이 구조적으로다가 막 치환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4차식인데 4차식을 2차식으로 푸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또 문제 풀면서 볼게요. 바로. 미나는 근데 이게 두려움이 많네. 자, 1에서부터 1에서부터 3. 중딩이 다 그렇죠. 와, 중학생 무시하지 못해요. 뭐요? 자, 볼게요. 카메라 끄고 잠깐 얘기할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중학생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 말해주세요. 진짜요? 충격 안 먹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못 들었죠? 이 범위에 대해서 이 2차 함수에 이게 조건이야. 최대값이 얼마? 4일 때. 요때 이 함수의 최소값 구하래. 야, 요 문제도 되게 쉬워. 어려 보이지? 네. 뭐? 안 어려워요. 우리 민지 아직 멀었어요. 디피컬트? 디퍼런트일 뿐이다. 네, 미나. 자, 그냥 갈게. 네, 진짜. 이거라 봐. 야, 최대값이 4일 때 최소다.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무조건 지금 또 정의어 나왔죠?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래프야. 근데 먼저 요게 요런 문제들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미지수 때문에 그래프 못 그리지 않으니까 아니야. 대충은 그릴 수 있다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자, 무조건 정의어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부터 갈게. 그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먼저 단계 요 문제까지만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제곱 없애고 반띵 해주고 가로 닫아버리고 제곱인데 제곱한 거 빼야 되는데 빼기 1에다가 빼기 1을 곱하니까 플러스 2 되지. 그래서 k 플러스 2가 하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놈을 바로는 못 그려요. 바로는 못 그린데 정확히는 못 그려. 대충 그릴 수 있지. 왜냐면 잘 봐.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꼭지점의 좌표가 1, k 플러스 2지. 이 k 플러스 2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요건 확실히 알잖아. 1, 한 요쯤을 k 플러스 2로 잡아갖고 최고차이 더 위로 잡을게. 마이너스니까요. 위로 보려고 그러다 그래프가 스무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1이고요. 여기가 이게 실제로 여기인지 밑인지 더 위인지는 몰라. 근데 대충 알아도 돼. 이 높이가 k 플러스 2예요. 오케이? 야,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대칭 축의 좌표가. 왜 중요하느냐? 뭘 봐야 되지? 정역 봐야 돼. 정역 범위가요. 1부터 얼마니? 3이지.
1이 여기네요. 그렇죠? 3이 한 넉넉히 이쯤 잡아. 대충. 그럼 요 사이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요 사이에서 제일, 자, 우리 조건은요, 최대값이 주어져 있죠. 최대가 제일 높은 건 어디니? 1일 때지. 그렇지? 네. 오케이. 1일 때잖아. 아, 근데 1일 때는 또 꼭지점이지.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얼마라는 거야? 최대값. 4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K가 나와버리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 K는 얼마? 2로 우선 구해놓고 최소값은요. 이 정역범위 안 변해요. 1에서부터 3이란 말이야. 최소는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잖아. 그치? 따라서 요거가 바로 최소값인 스몰 m이 되는데 이 스몰 m은요. x에다 얼마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죠. 오케이? 따라서 요 식에다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저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표준형 한 식에다 넣게 그냥 3 넣어주니까 여기가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2 구해놨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대칭 축의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는 알고 있다 이거지. 졸리죠? 자, 요 9번부터 좀 어렵습니다. 9번부터 좀 어려워갖고요. 찬찬히 볼게요. 자, 9번은 봐봐요. 자, 이게 왜 이거 F라고 할게 그냥. 얘가 x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 빼기 2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5.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오케이? 자, 보면 대충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걸 만약에 전개했다고 쳐봐. 그럼 몇 차냐? 4차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인데 4차는 우리는 못 풀어요 아직 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요? 자, 그렇죠. 바로 보이죠. 본론적으로 여기 똑같잖아. 그렇지? 똑같은 애들 나오면 뭐 모든 과정에서 다 그래요. 무조건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빼기 2x라는 애를 어떤 문자로 치환하고 싶어? A. 오케이. 그래서 대문자 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봐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근데 이 그 다음 단계를 진짜 잘 봐야 돼. 대문자로 바꿨잖아. 치환을 했잖아. 그럼 대문자 fx는 얘가 x니까 x의 제곱 빼기 2 대문자 x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왜 저렇게 네. 이해 갔죠? 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잘 들어. 내가 여기서 갑자기 그냥 표준형을 할 거야. 그래프 그리려고. 오케이? 왜? 선생님 정역 따로 x 범위가 따로 없는데요. 아니 나중에 문제 삼아 그 밑에 문제는 정역이 있을 거예요. 이거 없는데요. 치환하는 것들은 100%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먼저 해볼게. 표준형 좀 해주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고요. 빼기 6 이렇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거 x에 대한 범위가 없잖아요. 좀 이따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x에 대한 범위가 없어. 뭐 어떤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를 해야 되냐면 요거 좀 그래프 좀 이따 그릴게. 아니 그래프 요거 미리 좀 그려놓을게. 바로는 안 하고 요거 여기다 조그맣게만 그리자. 요 좀 해갖고요. 1, 마이너스 6을 좀 잡을게요. 오케이?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야, 그런데 잠깐만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무슨 축입니까? 요거? X축. 자, 이거 무슨 축입니까? 이거 무슨 축이냐니까요? 지금 우리 이 그래프는요, 이 함수식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축이에요? 무슨 축이죠? 무슨 축이죠? 대문자 x축입니다. 이 식을 표현한 거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 소문자 x 때문에 이거 x축인 거예요. 얘는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 y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럼 거짓말입니까? 그럼 더 정확히 여기는 무슨 축입니까? 대문자 Y축.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하여튼 f 대문자 x축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야, 그럼 잘 봐.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요. 근데 이거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최소니까 요거 다 빼기 6. 틀립니다. 틀릴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봐요. 이게
x에 보는 게 따로 없는데 그러면 정력이 따로 없으니까 꼭지점이 답이네? 아니야. 요식을 봐야 돼. 요식은요. 소문자 x에 대한 범위가 없죠. 그런데 요거 담아보니 요거 x는 이렇게 하고요. 이걸 거꾸로 돌려서 요거가 어떠한 값을 갖겠지. 요 표준형부터 갈게요. x 빼기 1의 제곱이고 빼기 1이지. 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우리 또 미나 긴장하시고요. 이거를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축이에요? X축. 무슨 x? 그렇죠. 요거 무슨 축이에요? FX축. 이거 그렇죠. 대문자 x축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봐봐. 이거는요. 꼭지점 얼마, 얼마?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프가 또 최고차 양수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했지 내가? 봐봐. 이 그래프는 이 x, 대문자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값은, 요때 대문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죠? 요게 바로 여기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 범위인 정력이 출현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근데 이건 사실 답에는 큰 영향 못 미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이쯤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를 색칠해 보면 요렇게 되겠죠? 영원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 그래서 얼마예요? 역시 빼기 6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2단계로다가 2번 그려서 대문자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놓고 그걸 다시 치환한 놈을 이용해서 또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그나마 좀 문제가 좀 솔직히 별로 좋진 않아. 근데 여기서 딱 한 끗 차이 바로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다가 x, 소문자 x에 대한 어떠한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푸는지 똑같아. 풀이는 똑같아. 근데 잘 봐야 돼. 두 번째 또 바로 이어서 볼게. 자, 보시면요.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는 없어서 정역이. 이거 아니야. 내가 임의로 쓴 거야. 근데 요 범위에 있을 때 또 함수 y는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4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3 플러스 4 이 식에 대한 이번에는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딱 보이죠 눈에? 만일에 이대로 그냥 풀 수는 없죠. 왜냐면 이 4차 함수 우리 못 그리잖아요. 오케이? 근데 보니까 식이 똑같아요. 따라서 똑같은 놈을 뭐 해준다? 또 치환을 한다. 얘를 어떤 문자로 치환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A라고 할게요. 대문자. 그러면 요 식이 잠깐 요 FA라고 할게. FA. 그럼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해놓고 표준형부터 해놔. 치환하는 애들은 A하고요 빼기 2의 제곱. 끝이네요. 근데 뭐 이거 뭐 완전 제곱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래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무슨 축이죠? A. 그렇죠. 여기는 무슨 축이에요? F. 오케이 잘했어. 야 그러면 여기가 2인데 최고치 양수 아래로 보려고 여기 접하면서 이렇게 이차함수 그려지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최대 최소 어떻게 요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요거를 갖고 네, 그 얘기할게요. 보통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0부터 3이니까 0부터 3 이러는 겁니다. 틀리죠? 왜 틀려요? 내가 원하는 범위는 누구의 범위를 원하는가 식 이거잖아. 이놈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최대 최소거든. 따라서 어떤 놈을 원하냐? 대문자 A에 대한 값에 대한 범위를 원하는 건데 소문자 X에 대한 값이지. 이걸 써먹으면 안 되는 거야. 혹시라도 우연치 않게 같은 놈이 나올 수는 있어. 그러면 그 대문자 A에 대한 범위는 여기 찾는 거죠. 요걸 또 한 단계 아까처럼 표준화로 해주는 거야. 1의 제곱 플러스 2죠. 오케이? 미안하지만 그래프에서 두 개 무조건 그려야 돼. 겸손하게. 자, 또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약간 작게 그리자. 1,2요. 대충 작게. 요렇게, 요렇게. 자, 미나야? 이거 무슨 축이죠? X축. 이거 무슨 축이죠? A축.
오케이, 잘했어요. 야, 그러면 잘 봐. x에 대한 범위가 0부터 3이지. x가 0부터 여기가 1입니다. 3, 2쯤 잡을게요. 그럼 요 사이의 범위, 0과 3 사이의 범위는 색칠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 0과 소문자 x가 0과 3 사이일 때 이 a라는 함수의 값은 얼마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고, 그렇지? 그러다가 어디가 제일 커? 3일 때지? 네. 좀만 암산해보자. 3 넣어보니까 얼마예요? 2의 제곱 4, 4 더, 그렇지 6.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나오는 a의 값의 범위는 2의 함수 값의 범위는 2에서 얼마? 6. 아, 6. 그렇죠? 함수값 a의 범위요. 요 높이의 범위. 그걸 여기다 당겨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2가, 아이고, 꼭지점 또 여기네. 6은 한 2쯤 잡자. 오케이? 따라서 해당되는 그래프는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겠지.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 2, 0. 최소값은 높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6일 때가 최대지. 저기다 6 넣으면 되죠. 그때는 얼마예요? 16. 오케이, 16.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정의역이 없는 경우 있어요? 이 문제에서? 없죠. 이 문제에서는 없죠. 무조건 있죠, 범위는. 아까도 여기 x의 범위가 없지만 이렇게 있었잖아. 이해 갔죠? 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10번 한번 해봅니다. 활용 문제인데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 안 꺼지죠? 요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너가 이제 배우는 수학이 사실 좀 제한이 있어갖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리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만 잘 지켜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울 거예요. 잘 봐요. 먼저 직사각형 ABCD입니다. 느낌 바로 오죠? 직사각형? 근데 이게 어떤 놈이냐면 여기도 설명은 대충 돼 있겠지만 이차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거에 꽉 차게끔 직사각형을 넣는 거야. 이해가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거야. A와 D는 2차 함수 위에 있고요. B와 C는 X축 위에 있다. 그리고 나서 요때 2차 함수 식이 요거 fx라고 할게. 요 놈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x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일 때 문제는 뭐냐? 직사각형 ABCD 있죠. 요 넓이에 무슨 값을 원하냐면 최대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우선은 이 문제는요, 이렇게 좀 봐야 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네가 좀 많이 좀 접근해 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좌표를 잡아 주셔야 돼. 근데 어떤 좌표냐면, 야, 어떤 거 좌표 잡고 싶어? 당연히 느낌에 미지수로 잡아야 돼. 되게 특징적인 게 당연히 봐봐. 이 A와 D가 이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만일에 이게 생각을 해보면 A가 여기면 D가 여기가 되면 좀 납작한 직사각형 되겠지. 더 여기로 가면 더 납작한 직사각형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넓이가 변하겠지. 네. 그 어떠한 점에 의해서 A나 D에 의해서 변한단 말이야. 그치? 이차함수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야. 무슨 얘기냐?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있어요. 웬만하면 이거 지켜주는 게 좋아요. 예? 오른쪽을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겠어? 왼쪽 기준 잡는 게 편하겠어? 왼쪽. 오른쪽입니다.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무조건 오른쪽. 나중에라도 이 함수가 여기 이렇게 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양수인 부분에 잡는 게 뭔가 부호에 대한 실수도 없고 편해. 자, 그 대신 자 이렇게 잡아 놓게. 야, 그럼 잠깐만. 여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요 문자 좀 새로운 거 써야 돼요. 뭐라고 쓸 거냐면 내 A라고 할게요. X가 A면요, 요 D라는 점은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A 넣으면 되지.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으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A가 됩니다. Y좌표는. 야, 그러면 잘 들어봐. 먼저 첫 번째는요, 이거부터 파악을 할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 해봤자 미나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 딱 하나죠.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공식이 3학년까지입니다. 계속 그거 공식밖에 몰라요. 직사각형은. 뭐야? 밑면 곱하기 높이지? 그러니까 밑면 곱하기 높이니까. 근데 잘 들어. 높이는 바로 보여. 왜냐? 이 높이라는 애는 이 D라는 좌표에 무슨 좌표겠어요? Y좌표 자체가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밑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이게 좀 어려워.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A요. 큰일 납니다. 이건 좌표기 때문에
굳이 길이로 표현하면 여기로부터 이렇게 길이에요, A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는 자.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 필요 없어도 자꾸 끄집어내서 해야 돼요. 그래프는 그려져 있고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너 이거 맞추면 내가 오늘 이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은 수업 끝. 진짜요? 네. 뭐라고요? 이 2차 함수 할 때 네. 되게 중요한 거. 네. 필요 없어도 무조건 찾아놓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이거. 뭐요? 말을 해요. 정확해야 당첨입니다. 잠깐만요. 용어를 대칭축. 정답. 시계 봐도 돼요? 안 되고요. 자, 바로 봅니다. 수업 중입니다, 우리 학생. 오, 잘했어. 대칭축. 잠깐만. 왜 그럴까? 한번 볼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요. 마이너스 2a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0이죠. 요거 요거 하니까 5입니다. 자, 대칭축 어디 있는 애냐면요. 여기 있는 애예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정확히 봐요. 좌표가 뭐다? x는 5입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 대칭축의 성질에 의해서 보면 같은 높이를 했을 때 위에 거로 볼게. 대칭축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떻게 했어요? 같아요. 같죠? 같은 높이일 때야. 내가 잠깐 이 얘기도 할게요. 내가 아까도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대칭축이 이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도 길이가 같다 이 지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같아요. 평행할 때만 그런 겁니다.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야, 그럼 잘 들어봐. 야, 그러면 봐봐. 이 길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2배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는 잘 들어. 이 좌표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해도 되지만 딱 요 C 좌표 좀 해놓을게요. C 좌표는 그대로 요거 A, 0이죠. Y만 0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좌표라는 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 이렇게 길이에요. 5라는 것은 이렇게 길이라고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여기 했어요? 여기요, 여기. 오케이? 다시. 요 A라는 거는 이렇게 길이에요. 길이를 얘기하면. 5라는 건 이렇게 길이에요. 이렇게 길이고 이렇게 길이에요. 여기는 어떤 길이에요? 이렇게 길이에서 이렇게 길이를 뭐 하면 돼요? 5 마이너스 2? A 빼기 5죠. A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좌표가 여기 A, 예를 들어서 왜 그럴까? 5예요. 여기가 3이에요. 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좌표가 5,0이에요. 얘는 3,0이에요. 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5에서 3을 빼면 되죠. 아, 저건 줄 알고. 뭐가요? 아니, 저 A, 응. 0이 저건 줄 알고. 저거 뭐요? 아, 요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웠잖아요. 요거라고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가죠? 네. 요 관계 그리가 뭐야? A 빼기 5예요. 오!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죠. 나왔죠? 뭐가 나왔어? 넓이에 대한 식. 넓이는 보통 S라고 합니다. 자, A에 가는 식이라서 S라고 할게요. 그럼 넓이는 뭐라고? 밑면 곱하기 높이라고요. 밑면이 뭐예요? 2A 빼기 10. 자, 높이가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어이구, 이런, 큰일 났다. 뭐지? 왜일까? 2차, 3차식 그렇지. 아, 우리 3차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넓이에 대한 최대 뭐냐, 이거 문제. 네? 최대 구하는 거 아니 길이에 대한 최대입니다. 문제는 똑같아. 나중에 고2 되면 넓이 나와요. 왜 그래요? 미분 이용해서 자, 볼게요. 길이가 뭘 몰라. 자, 길이가 아니라 둘레요, 둘레. 자꾸 확장하는 겁니다. 공부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힘들게, 어렵게. 그러니까 둘레요. 그럼 둘레, 이거 몇 개? 2개. 이거 몇 개? 오케이. 보통 길이는요, L 이렇게 표현하거든? 네. 이렇게 할게. 야, 그러면, 야, 요거 2개니까요, 2배,
2a 빼기 10이 되죠. 더하면 되네. 요것도 2배. 2배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a 해주면 되죠. 오케이?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좀 귀찮긴 한데 싹 다 잠깐만 요런 거 그냥 전개해서도 되지만 나는 살짝 보니까 2로 우선 묶어서 그냥 해보고 싶어. 왜냐면 어차피 2는 전체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묶인 상태로 좀 정리해주면 동량끼리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0a인데 플러스 2니까 12a죠. 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요 식에 대한 무슨 값? 최대값이에요. 그렇잖아? 잠깐만, 요거만 따로 뜯어갖고요. 선생님이 GA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GA를 한 번만 더 쓸게.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2A 빼기 10이에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런 얘기 할 건데, 최대치수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꼭지점이 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보니까요. 내가 뭘 원하면 이거 하냐면, 이 식을 GA로 놨는데, 요 GA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치? 그래서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범위를 찾아갖고. 봐봐. 요거 보니까 이 식에 대한 최대치수 찾으려면 보니까 2차 식이지. 2차 식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또 표준형 갈게. A 빼기. 잠깐만. A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6 요렇게 하면 되고요. 66에 36인데 빼기 36인데 빼기 되면 플러스 36. 플러스 36에다 요거 해주니까 얼마? 오케이 20. 자, 우리 또 미나. A랑 오케이. YA. 이게 Y입니까? 아, GA. 오케이. 그래서 6,26.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GA라는 요 함수값은요. 뭐보다는 계속 작거나 같니? 26보다는 계속 작거나 같지? 여기가 2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것도 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어. 왜? 최대만 구하면 되잖아. 제일 큰 거 그래서 G가 얼마일 때다? 26일 때다. 그러니까 이 중간한 이 식의 값이 얼마일 때가 제일 크다? 26일 때다. 이해가죠? 따라서 26에다가 2로 곱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 6, 22, 5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해가죠? 네, 그 마지막에 저 그래프를 그린 게. 예. 네, 됐어요. 이해갔어요? 네. 어우, 좋아요. 잘했습니다. 우리